네, 오늘 새벽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핵 우산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워싱턴 선언문이 발표됐습니다. 한미 정상이 정상회담 후에 공동성명 외에 확장 억제와 관련한 별도의 문서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강력한 한미 공조 또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히는 상징성을 갖고 있는데요. 집중 토론 김유정, 정호김 전 국회의원 두 분 모시고 한미회담 성과를 비롯한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12년 만에 국빈 방미 중에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한미 정상회담 오늘 새벽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거기서 나온 것이 이제 한미 정상 간의 공동 선언문 그리고 워싱턴 선언문입니다. 그래서 주목받고 있는 것이 이제 워싱턴 선언문인데 이게 지금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 불안해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좀 불안감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한 그 내용이 좀 담겼다고 보십니까? 네, 그동안에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예. 갈수록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우려를 미국이 반영한 것이다. 특히 이제 한미 동맹 70주년을 기념하면서 핵 협의 그룹이라는 거를 예.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지금 북한 핵과 관련해 가지고 핵 기획이라든지 또는 정보를 공유한다든지 또는 어떤 그 작전과 관련해 갖고 긴밀한 조정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천명을 하면서 예. 철통 같은 방어 그리고 북한이 핵으로 한국을 만약에 공격하기라도 한다면 그것은 정권의 종말이다라는 점을 다시 재천명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한국인들 그리고 한국 정부의 안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외교적인 노력과 성의를 미국 측에서 보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이제 나토식의 무슨 핵 공유라든지 또는 예. 전술핵 재배치까지는 가지 않았다는 점에서 점진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물론 이제 전략 자산을 전개하고 그런 부분은 이제 강조가 됐지만 나토식의 핵 공유까지 가기 위해서 또 나름대로 외교적 노력을 해야 될 과제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하면서 네.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어느 정도 미국의 이제 방어 방안에 조금 더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들어갔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과거에도 한미 정상회담 간에 그런 일련의 비슷한 어떤 그 결과물을 도출하곤 했었는데 그것을 공식적으로 문서화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나 이제 계속해서 국민의힘이나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우리 뭐 전술핵 배치, 우리도 핵무장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강조하면서 민주당과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는 민주당과는 굉장히 배치되는 그런 갈등과 논란이 있었던 것에 바이든 대통령이 쐐기를 박아줬다는 점에서는 또 그것도 한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전술핵 안 된다, 핵무장 안 된다, 우리가 도와줄게 이제 한마디로 예.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제 그런 점에서는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어떤 불안함 이런 것들을 조금 누그러뜨리는 데는 긍정적인 일면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북한의 어떤 그 위협적인 상황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 것이냐 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달리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동시에 동전의 양면 같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미국의 핵 우산 속에 확장 억제 강화 속에 들어가서 전쟁 위협으로부터 보호받는 건 좋으나 다만 동전의 양면 같은 북한을 대화로 또 끌어들이고 4강 중에서 지금 러시아와 중국과 우리가 지금 척지게 생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다시 대화를 복원할 것이라 가신가 하는 그런 예. 플러스 알파에 대한 논의도 전 동시에 병행이 되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그게 동전의 양면 같은 거기 때문에 예. 향후에는 그런 것들도 조금 그 논의의 진전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시면서 이제 앞으로 또 과제는 남아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특히 이번에 저희가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서 좀 관심을 가졌던 부분들이 이제 이런 그 확장 억제라는 지금 말씀해 주신 측면하고 또 한 가지가 경제 안보 측면에서 어떻게 협력을 구체화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졌었는데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이 좀 있었던가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확장 예. 억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그 전에 정상회담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왔었고 예. 또 확장 억제 뭐 위원회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이번에 이제 구체화됐다라는 점. 문서로 구체화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전략 자산과 관련해 갖고 뭐 핵 잠수함이 우리나라에 뭐 기항한다든지 정기적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에게 명확한 시그널을 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억제의 대표적인 사례이거든요. 억지력이 있다고 그런 보시는 차원에서는 거죠? 예. 억지를 위해서 미국이 이 정도로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줬다는 차원에서 이제 중요한 시그널이 되는 것이고요. 예. 경제 안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이제 그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상당히 많은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그 반도체 지원이라든지 또 IRA라든지 IRA 예. 인플레이션 관련해가지고 감축법. 사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 상당히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국가 중심적인 그런 접근을 취하고 있는데 예. 사실 이 부분은 좀 뚫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첨단 산업과 관련한 협력이라든지 공동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은 있는데 바로 그 관심을 가졌던 그러니까 그런 규제 내지는 가드레일과 관련해서 동맹인 만큼 또 한국이 주력 산업인 만큼 얼마만큼 미국이 그 부분을 고려하느냐에 있어서는 앞으로 긴밀한 협의를 더 하겠다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공동선언에서도 그 내용은 조금 상당히 그 적습니다. 안보가 중심이 되었던 워싱턴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안보의 방점이 찍힌 선언문이다. 예, 김 의원님. 저는 워싱턴 선언을 뭐 이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기보다는 예.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문서화시켰다는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갈 길이 멀다. 정리하면 그렇게 말씀 예. 다시 드리고 싶고요. 중요한 건 이번에는 이제 안보, 경제 두 축으로 놓고 봤을 때는 경제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얻는 건 정말 없다. 너무 공허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야말로 그 워싱턴 선언문이라는 페이퍼 한 장 외에는 실질적으로 얻는 실익이 너무 없어서 걱정이 매우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냉전 체제에서 가치 동맹, 가치 외교가 중심이 됐다면 지금 소위 윤석열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신냉전 시대에 미국을 보아도 중국을 보아도 일본을 보아도 전부 다 실리 외교, 국익 위주의 외교를 지금 펼쳐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일본하고의 관계 속에서도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도 지금 얻는 것 없이 실익 없이 다 내주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서 예. 굉장히 우려가 크고요. 특히 반도체 관련 또 IRA 관련해서는 우리가 뭔가를 좀 얻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결국에는 얻는 게 없어요. 예. 애초에 수십조 원을 투자할 때 그때 우리가 뭔가 단서 조항을 달고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전기차 관련 보조금 없고요. 보조 받으려면 공장 지어서 해라 이런 식의 지금 답변만 듣고 온 셈이라서 굉장히 우려가 큽니다. 그런 점에서 경제적으로 우리가 무슨 실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넷플릭스는 4년간 3조 2천억, 3조 3천억은 자연스럽게 그냥 투자해 왔던 예. 것인데 그거 외에 실질적인 우리가 얻는 게 무엇인가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고요. 예. 공짜 점심 없다고 하는 이 미국의 국빈 방문을 통해서 과연 정말 우리가 뭘 얻었는지 곱씹어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많은 뭐 경제인들도 같이 이번에 동행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실익이 있었는지 조금 더 설명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군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번에 그 제이크 설리번 미국 안보보좌관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난 2년 동안 한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한 게 1,000억 달러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요번에 이제 뭐 넷플릭스라든지 다 합해도 아마 4조 뭐 5조 얘기하니까 몇십억 달러인 것 같은데 아무튼 그만큼 우리가 또 그 미국에 투자할 부분이 많고 그게 이제 상생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실리라는 측면에서 네. 근데 단지 이제 우리가 무조건 손해를 본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이 IRA라든지 반도체 지원법을 하면서 다른 선진 그 동맹 우방국에 대해서도 지금 똑같은 그런 그 미국 중심의 실리 중심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혁파하느냐. 그건 이제 우리 기업과 정부 안에 긴밀한 또 그 협조와 전략이 필요하겠죠. 예. 자, 국내 정치 상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수안박 법안 처리를 위해서 탈당했던 민영배 의원이 어제 복당을 했어요.
그래서 민영배 의원이 그 당시에 이제 검수완박법 하면서 이제 무소속으로 나가서 이제 법안 처리를 위해서 탈당을 해서 이제 꼼수 탈당이다, 위장 탈당이다 이런 언급이 있었는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제 복당을 했고 지난달에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 소송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국회 표결권, 심의권, 표결권을 침해했다 이렇게 또 판단도 했던 참이어서 이게 좀 뭐 국회의 어떤 신뢰를 좀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냐, 정당성이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저는 당이 좀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민영배 의원은 꼼수 아니다. 예. 그럼 내가 가짜로 탈당했다는 것이냐 이러면서 굉장히 이제 본인이 불쾌감을 드러내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돈봉투 사태에 어수선한 틈을 타서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평가할 때는 솔직한 심정으로는 어수선한 틈을 타서 은근슬쩍 다시 복당하게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조금 참담한 마음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과거의 민주당의 모습과 어떤 원칙에 비추어 봤을 때는 이게 정도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본인이 이제 자진해서 복당을 신청을 하게 될 경우에는 나중에 총선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이제 감산 받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당에서 지난번에 몇 명 의원들이 복당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했었어요. 예. 그 돈봉투 사태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예. 그런 상황에서 그때도 이게 지금 적합한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당에서 요구하면 복당하겠다라는 민영배 의원의 말과 당에서 또 요구를 해서 복당을 박홍근 원내대표 지금 임기 네. 하루 남겨두고 했다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 당원들 입장에서는 민영배 의원 뭐 소위 헌신한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당이 지지자만을 바라보고 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는 원칙과 정도를 조금 더 지켰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저는 깊이 남습니다. 예, 지금 뭐 또 민주당 내부 일각에서는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탈당했던 김원걸 의원도 복당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그래요. 네. 그러면 뭐 지금 탈당한 송영길 전 대표도 결국은 또 복당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도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꼼수 탈당, 위장 탈당 쇼라는 그런 거친 소리들을 듣는 것이고 예. 민주당 내에 이런 부분을 걱정하는 상식 있는 정치인들이 지금 또 우려를 표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김홍걸 의원의 경우에도 그 부동산 투기라든지 또는 뭐 신고에 있어서 그게 허위 내지는 뭐 잘못 신고됐다 해가지고선 이게 벌금 80만 원이 나와서 국회의원직은 유지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검찰이 또 항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정 기간 지나면 이렇게 복당을 해주고 이런 관행이 계속되면은 윤미향 의원도 지난번에 그 위안부 할머니와 관련해 갖고 분명히 뭐 대부분의 것이 무죄다라고 또 윤미향 의원을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찌됐든 횡령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탈당했다가 들어오는 걸 반복하면 요번에 돈봉투와 관련해 가지고 송영길 의원이 자진 탈당했지만 또 언젠가는 들어올 것 아니냐. 정계 네. 은퇴를 선언하지 않은 만큼 이런 것이 과연 민주당 내에 정말 민주당을 걱정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민주당의 지금 그 주도권을 가진 세력들은 인지하고 있는지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제 원내대표를 그만두는 마당에 자기가 모든 거를 감싸 안고 다 처리하고 가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다 복당시키고 또 무슨 지금 패스트 트랙으로 지금 그 특검도 하고 뭐 그다음에 지금 간호법을 포함해 갖고 예.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지금 이게 원내대표가 할 일인지 아니면은 당에서 사무총장이 복당을 시켜야 될 일인지 절차상으로는 무엇이 맞는지도 한번 곰곰이 따져볼 일이고요. 그리고 이런 관행이 민주당이든 또는 다른 정당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만히 있다 그래갖고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정말 정치인들의 오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뭐 복당하는 부분은 이제 그렇고 지금 법안 처리 같은 것들도 그러면 오늘 지금 이제 잠시 뒤에 4월 마지막 이제 그 국회 네. 본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쌍특검 처리될 것 같습니까? 정의당하고 이거는 이제 그 합의를 본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건 패스트 트랙을 지정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지정하는 거는 처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사실은 이거 초반에 조금 더 열심히 이 부분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확히 해서 사실을 좀 밝힐 필요가 있다, 진실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양곡관리법 뭐 재표결 붙일 때는 간호법은 빠졌었는데요. 지금 여전히 지금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는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회의 이제 의장의 뭐 그 결심이 달리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오늘 본회의에서는 간호법은 처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예. 쌍특검하고 네, 간호법까지 네, 그리고 이제 통과가 의료법 될것 개정안은 같습니까? 아마 상정 안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간에 이제 굉장히 갈등이 고조는 되겠죠 이후에도 예. 그런 게 우려가 됩니다만은 또 언제까지 이건 미룰 수 없는 것이고 간호법 같은 경우에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그 대선 공약이기도 했는데 이제 와서 나 몰라라 하고 이거 통과되면 거부권 행사 또 요청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죠. 그래서 예. 그거는 국민의힘도 조금 그 부분은 공약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간호법은 지금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하겠다는 입장이신 지금 거죠? 원내대표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예. 사실 1년 전만 하더라도 그 간호법과 관련해서 대통령 후보였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예. 나름대로 공약을 한 사안이기도 하고요. 내용을 예. 들여다보면은 현실적으로 물론 지금 의료진들과 간호사들 또 간호조무사들 이해가 예. 달라서 그렇기는 하지만 직종별로 엄청 이해가 네, 달려요. 실제로 국민의 어떤 의료 복지를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지에 예. 대해서 중간에 거중 조정하는 게 정치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런 게 아쉽습니다. 예. 자, 오후 국회 상황 또 지켜보기로 하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